자, 오늘 배울 내용은 활용입니다. 세 명이 더 하나요? 응? 세 명이 더 하나요? 응. 아니, 한 번 지금 오면 돼. 어차피 초면으로 못 오고. 자, 봅시다. 오늘 일단 속도와 가속도. 시간 짠짠짠. 몇 페이지? 몇 페이지야? 140. 149쪽입니다. 149쪽.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자,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고 하면 X는 T에 대한 함수이고요. X는 FT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각 T에서 여기 보면 델타 T죠. 델타 T는 변화량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변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1초에서 3초까지 변했다라고 하면은 델타 T의 양식이 2초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 변화량분의 요 나중에 나온 숫자 값에서 처음에 있는 숫자 값, 함수 값이죠. 그걸 빼서 구하는 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었잖아. 그죠? 기억납니까? 예를 들어서 1,3에서 1,3이라고 하면 안 되지. 1,F1, 3,F3 이렇게 어떤 F가 함수가 있어. 그죠? 그럼 3-1분의 F3- F1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었잖아. 평균 미분계수에서 먼저 얘기했죠? 미분율 변화율. 네. 자, 평균 변화율은 한마디로 어서오세요 빨리. 자, X가 1일 때나 X가 3일 때의 값에서 그죠? 기울기를 구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이제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야. 보면은 평균 속도는 시간이 변할 때, 그죠? 이 거리가 변한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고요. 여기에서는 이 변화율 대신에 속도니까 속도라고 나타내는 거겠지. 그래서 평균 속도가 되는 겁니다.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게 시간의 변화분의 거리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분의 거리의 변화니까 속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력을 시간분의 기억납니까? 버섯씨 기억나요? 그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배웠었죠? 중학교 때.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평균 변화율이잖아.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 붙이면 뭐가 되는 거죠? 리미트. t가 뭐시기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순간 변화율은 여기서 뭐야? 이게 순간 속도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순간 속도니까 한 점에서의 속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점 P에서의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점 P에서의 속도는 결국 미분계수와 똑같기 때문에 속도는 뭘 하는 거다? 위치를 미분한 값과 똑같아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미분한 값이 프라임을 붙이게 되면 그게 바로 점 P에서의 한 점에서의 속도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축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줄이면 뭐 말이 길었을 뿐이지 위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더라? 속도가 되더라.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 자, 그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면은 그 속도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얘기. 이번에 봐봐. 위치의 변화. 그냥 위치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시간에 따른. 이거를 바로 속도라고 표현을 하면 맞아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는 뭐라고 얘기할까? 시간에 따라서 이 속도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 나타내는 게 가속도입니다. 그죠? 속도가 더해진다. 이런 가속도에 대한 표현이야. 즉 가속도는 바로 뭐야? 속도의 미분과 속도의 미분과. 그래서 가속도는 이제 속도의 미분이 돼요. 그럼 속도는 뭐의 미분이다? 속도는 위치의 미분이다. 적어놓을까요?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자, 그래서 정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과학 시간에 정확하게 배워도 되고요. 자, 위치의 미분은 속도가 되고 속도의 미분은 가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속도라고 얘기하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따라서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수학적. 자, 위치의 시기. x는 ft라고 얘기하면 속도의 식은 f't가 되는 거고 가속도의 식은 f 더블 프라임t가 되는 거죠. 보통 소문자로 속도는 v를 쓰고요. 가속도는 a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말로 설명한 거고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자 따온 거던데 속도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가속도는 기억이 나는데 가속도는 엑셀레이션. 우리가 이제 그 뭐냐 자동차에서 악셀을 한다 그러잖아. 그거더라고. 그거 속도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속도는 뭐지? 아무튼 찾아보세요. 있더라고요. 그걸 줄여놨더라고. 앞자야. 맨 앞자. 마찬가지로 맨 앞자입니다. 그거를 소문자로 표현해가지고 속도와 가속도를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페이지 151쪽이에요. 아니, 영어 단어는 이렇게 잘 까먹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과외여서. 아니, 그냥 자주 쓸 것 같으면 외워놔야 되는데 한번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서. 자, 전 P에서의 T에서의 위치입니다. X가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시간 3에서의, 그죠? 한 점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치? 근데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 위치를 미분하면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겠죠? 그럼 미분한 값이 누구의 식이 된다고요? 속도의 식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미분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속도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 되니까 6t 마이너스 6t. 이해됐어요? 그러면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니까 3을 대입만 하면 됩니다. 여기다 3 대입하면은 27 마이너스 18인가? 따라서 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을 대입하면은 18 마이너스 6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9와 1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런 무슨 말이냐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이거죠. 이렇게 바꾸죠. 여기서 그래서 속도가 0이 된다. 자, 이 속도를 한번 0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6t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의미를 여기까지 해석해볼게요. t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따라서 t는 0 또는 2가 나와요. 그럼 t가 0이고 t가 2일까지. 그치?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치가 처음에 양수였다가 음수로 갔다가 양수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이건 아니에요. 여긴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없어요. 왜 없을까? t가 뭐였죠? t는 뭐야? 시간이잖아. 그치? 그럼 시작하면 0부터 시작해야지. 우리가 과거에 있는 음수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것까지 추측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문제에서 다른 언급을 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속도가 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수직선이 있으면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해돼요? 점점 가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멈추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전환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위치는 바로 이렇게 프라임 값이, 그러니까 프라임 값이니까 여기서는 위치에 대한 프라임이죠. 즉 그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위치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속도가 0이 될 때는 t가 2란 얘기죠. 그러니까
맞아? 0 또는 2니까 0은 아니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2가 된다는 얘기고 그때 위치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를 여기다 대입해줘야겠지. 알겠습니까? 이게 운동방을 바꿀 때 시각을 구하세요. 그러면 t는 2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시각이 아니라 위치를 구하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위치니까 다시 대입해줘야 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야? 이해돼? 어디서부터 못 쫓아왔어? 아니야. 자, 그럼 t가 2에서의 위치를 찾으라 했으니까 2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2를 대입하면 얘는 8이 되고요.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위치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하나씩 해보면서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자, 밑에 거 해보고 나서 하자. 두 문제를 풀고 나서 할게요. 모르겠으면은 질문하세요. 개별적으로 합시다. 주희가 다시 전화주더라. 거의 다 왔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네. 응. 숙제를 검사합시다. 네. 숙제 검사하고 갈게요. 오답. 됐습니다. 굿잡. 자, 숙제. 보시면 확인 체크. 여기. 확인 떴고. 그 다음에 라센. 좋아. 굿잡. 숙제. 아까 열심히 실점 나오고 있잖아. 오답. 잠깐 내기. 숙제. 하고 이거 많이 써있는데? 아, 오케이. 자 봅시다. 위치가 식이 이거잖아. 속도가 70이래. 속도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니까 그럼 속도가 70이라고 그랬잖아. 0을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이게 72가 된다고. 는 72를 찾아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70으로 하면 안 되지. 여기를 70이라고 해야지. 계산하기 편할 거 아니야. 그래야. 그렇지. 이거는 그럼 그걸로 이제 t 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죠? 네. t를 구해봅시다. 이거로 나눠서 좋으니까.
인수분해하고 분수일 리는 없잖아. 그지? 분수 시간 없으니. 그러니까 5초에서 이제 뭘 구하래? 가속도를 구해. 그죠? 가속도는 속도를 어떻게 된다고? 위치를 미분하면 뭐?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 그러니까 이걸 미분해야지. 또 미분이요? 그렇지. 진짜요? 응. 네. 어떻게 하는 거지? 갑자기 아 한 번 더 프라임, 더블 프라임 씁니다. 보통 그래서 미분한 거는 x 두 번 프라임. 그렇지. 는 그렇지. 그렇지. 거기다 얼마 대입해라? 그렇지. 뭐지? 그렇지. 지금 그렇지. 끝. 그렇지. 그럼 이번엔 운동량을 바꾸는 거죠. 운동량을 바꾸려면은 일단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돼. 속도가 0이면은 정지하거나 운동량을 바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 운동량을 두 번째로 바꿀 때잖아. 그러니까 일단 프라임을 구해야지. 137 쓰고. 그러면 그게 0인 지점을 찾을 수 있는 0. 그렇지. 그러면 t가 1초일 때와 6초일 때 운동량을 바꾸는 거지. 두 번째로 바꿀 때는. 두 번째로 6일 때지. 6일 때 뭘 구하는 거야? 위치를 구하는 거는 위치와 가속도니까. 위치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가속도는 이제 뭐 해야 돼? 가속도 구하려면. 그렇지. 한 번 더 미분해서 대입하면 되겠지. 얘도 돼 있고 얘도 돼 있고 그렇지. 그렇게. 알겠어요? 질문 질문? 37 일단 질문? 어떻게? 안 했어? 두 번째 아, 뭔 소리냐고? 봐봐, 이게 위치잖아. 그러면 프라임 하면은 그건 속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그죠? 멈추거나 아니면 운동량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응.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x 프라임 이렇게 그려지면 멈춘다는 얘기거든? 플러스에서 멈췄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순간 뿔에서 마이너스로 넘어오면은 이게 운동량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프라임이 돼서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두 개가 나와. 이거는 플러스가 값이 두 개가 나와. 그래서 그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t가 이 숫자일 때 위치와 가속도를 각각 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위치가 마이너스 위치를 음수할 수 있죠. 속도도 음수할 수 있어요. 그 얘기도 해줘야 되는구나. 속도 절대값 얘기했구나. 소중히 다 풀고 다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소중 다 괜찮았어? 맞았어?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이제 의미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거 말고 너가 본 걸 읽어보라고. 확인해보라고. 계속 의미를 곱씹어봐야 다음에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위에 써있는 시스템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왜 이렇게 이거 그냥 미분했다는 얘기입니다. dx분의 dy를 미분했다는 표현으로 쓰거든. 그래서 우리가 미분했다는 표현을 처음에 안 배웠나? 선생님?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변화량이죠. 변화량을 나타낼 때 델타를 쓴다니까. 이걸 극한으로 보내. 리미트. 델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순간 변화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프라임. 어떤 fx의 프라임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는 dx분의 dy. 그럼 왜 다르게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분에 사용할 때는 dx분의 dy를 더 많이 쓰고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적분도 간단하게 표현할 때 얘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학도 봐봐. 이 미분을 처음 발견한 사례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먼저 시작했냐 아니면은 뉴턴 말고
물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먼저 시작했냐 이런 걸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어.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프라임을 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현대 수학에서는 누군가를 인정해버리면은 한쪽에서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쓰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다 알아야 돼. 이게 둘 다 그냥 미분에 대한 표현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습니까? 미분에 대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뭐 하나가 통일하면 제일 좋은데 안 된다니까 그렇게. 그 세상은 그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네가 먼저라 내가 먼저라 이게 되게 중요해. 서로 옛날에 이제 미분을 처음 발견한 사람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야.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이 사람만 이름만 남기게 되고 내 이름이 사라지게 되면 마치 내가 나중에는 결국 도태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쪽 학파분들은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같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갈게요. 다 괜찮았죠? 이제 풀었죠? 근데 편의상으로 프라임을 많이 쓰죠. 편의상으로.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상 25m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방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에 이제 해석가 요거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당 20m를 움직일 때는 20m/s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까? 자 돌려 t초 후에 높이를 x라고 하면 결국에 이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 위에 블라블라블라 써 있는 거는 아무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t가 시간이고 x가 높이를 나타내는 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위치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어쨌든 이건 위치식이잖아. 그죠?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려면은 각각 프라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x 프라임이 이걸 프라임 하니까 2 내려오고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고? 속도겠죠. 이렇게 V가 되는 거고 x 더블 프라임 이렇게 쓰면은 이걸 미분해야겠죠. 마이너스가 10으로 고정돼 버리죠. 이거는 바로 a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각각에다가 얼마를 대입하자. 윤설아 얼마를 대입하자. 그래서 3을 대입하자 이런 얘기예요. 대입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0으로 항상 고정됐다는 얘기지. 상수함수니까 3일 때도 마이너스 10 그죠? 뭐 7일 때도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멈췄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어요? 그죠? 근데 가속도가 일정한 숙제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일정한 속도만큼 계속 증가해서 거리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거를 잘 알아야 돼. 뭐 과학 시간도 아닌데 잘 알 필요는 없어요. 수학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화적으로 잘 다루진 않을 거야. 자,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니까 자, 3초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10 나오나요? 3초 후 여기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래서 첫 번째 단은 둘 다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네요. 자, 돌이 최고 높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이런 얘기야. 그럼 얘를 봐봐. 얘는 수직으로 올렸으니까 쭉 올라가다가 어디서부터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다가 여기 딱 멈추면 뭐야? 여기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속도가 0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쭉 가다 딱 멈추면 속도는 0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다시 속도가 생길 거 아니야. 내려오니까. 속도가 0인 지점을 찾는 거니까 얘가 0인 지점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t 더하기 20이 되는 거고요.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t는 이거 나와요. 자,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니까 걸린 시간은 2가 되는 거고 그때 최고 높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높이는 위치죠. 위치. 그죠? 높이. 이거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다 대입해야지. 위치에다 대입해야지. 그러니까 시간 25 더하기 2를 대입하니까 40 마이너스 20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5가 돼요. 자, 근데 미분의 편리한 점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뭘 편리한 점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해봐. 봐봐.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29 이거 최고 높이 구할 수 있었어. 어떻게 하면? 그 이차함수 푸는 거. 그렇죠. 완전적으로 고치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고쳐볼까? 마이너스 5에 그렇죠. t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에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4, 5, 20이니까 45 적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t가 얼마에서? 2에서 최고 높이 얼마가 된다? 45가 된다. 어때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계산은 누가 편리할까 생각해보면은 결국엔 미분이 편리합니다. 알겠어요? 미분은 또 의미도 알 수 있죠. 그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활용해서 알 수가 있잖아. 미분은
위치의 미분이 속도니까 아 얘가 속도가 얼마큼 증가하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얘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 증가하는 이 가속도가 증가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불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면에 떨어진다는 거는 소정 높이가 얼마다? 그렇죠. 그러면 위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가 0이라는 얘기예요. 높이가 0이니까 따라서 위치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25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나눠보면 내가 쓰지 이거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5, 1은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으니까 t가 5에서 바로 뭐가 된다? 지면 즉 높이가 0이 된다. 알겠죠? 위치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순간의 속도입니다. 그 속도는 어디에다 대입해야 돼? 프라임에 대입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해 주니까 답은 마이너스 3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0이고요. 자,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센트였으니까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대단한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면에 떨어지네. 지면은 높이가 얼마라고? 그러니까 위치가 0이라는 얘기야. 이게 0이라고 하면 t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t 값을 그 t 값이 나올 때 속도를 구하는 거야. 속도 구하려면 이걸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럼 일단은 0이 될 때 위치부터 찾아봐. 시간부터. 0이 될 때 시간. 근데 여기는 없지. 여기 시작점이잖아. 그러니까 t가 얼마에서? 여기에서 뭘 구하는 거야? 거기서? 그치.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속도 구해봐. 어떻게 해야 돼? t4에서의 속도 구해야 돼. 속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그렇지. 뭘 미분해야 돼? 아니 저기 그러니까 얘는 맞는데 이걸 보고 해야지. 이걸 0이라고 표현하고 그랬잖아. x 프라임이라고 해야지 이제. 그렇지. 그렇지. 이제 3일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속도는 마이너스 20. 단위는 미터 퍼 세컨이니까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먼저 한 다음에 뭘 구하라고 하는지 확인하고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치의 미분값은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의 미분값은 가속도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럼 이걸 읽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사실 이거를 읽고 인지하는 그게 있어야 돼. 봐봐. 위로 던져 올리면 수직으로, 그지? 이렇게 던져 올라다가 쭉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들어온단 말이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떻게 돼? 최고 높이에서 뭐 한다는 거야? 멈춘다는 거야, 그지?
쭉 하면 잠시 정지합니다. 정지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속도가 0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서는 속도가 0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얼마래? 5래. 그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 t 값이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 t는 5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해석해보면. 그러니까 즉 프라임 값이 속도인데 그지? 여기다 5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A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여기 미지수인 A니까. 알겠습니까? 그죠? 5일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A를 구할 수 있어. A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최고 높이를 구하는 건 A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5일 때가 최고 높이, 5일 때가 최고 높이잖아, 결국. 5일 때의 위치를 구하는 거잖아, 이건. 위치. 위치니까 다시 어디다 대입해야 돼? 다시 위치식에다 대입해줘야지. 알겠어요? 최고 높이가 될 때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랬으면 이걸 다시 더블 프라임 해야 될 거고, 한 번 더 프라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는지 확인해라. 꼭 잘 복습하세요. 정리 안 되면 나중에 잘 까먹습니다, 여기. 휙 까먹어요, 휙. 사사삭. 다음 갈게요. 153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발. 짜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시각이 있어요. 속도의 그래프가 잊지 마세요.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요? 속도의 그래프라고. 속도의 그래프는 위치의 그래프를 미분한 값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치의 그래프를 미분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 플러스. 위치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위치가 다시 음의 방향으로 위치를 바꾸더라.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뭐야? 속도가 0이 되는 거고요.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 서로 이렇게 지우고 슉 해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옆으로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3까지는 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그죠? t가 3초야. 근데 다시 t가 3에서 5초 사이 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움직이다가 다시 양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알겠죠?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속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 t는 3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죠? 3과 5에서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예요. 자, t가 2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t가 2일 때 지금 플러스죠. 이건 플러스. 즉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t가 5일 때 p의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가속도는 주희야, 가속도는 이거 속도를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놈을 미분해야 가속도야. 그럼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말 뭐라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다고. 그죠?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죠? 맞아? 5는 여기입니다. 이해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정도 아니야? 이게 0일까? 아니죠. 양수값을 갖죠. 이해됐습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거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양수가 된다. 양수잖아. 오른쪽 위로 가잖아. 그러니까 0에서의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알겠죠?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저 정리 안 해놓으면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여기. 그래요. 자, 밑에 있는 문제는 풀지 않을 거예요. 너무 이따가 푸세요,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 시간의 변화를, 거리의 변화를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다시 앞쪽으로, 150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설명, 간단해요, 그냥 이거는. 봐봐. 자, 시각에 따른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하고 부피를 V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그런 변화율은 델타라고 쓰겠죠. 델타가 변화율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시간의 변화율분의 이게 길이의 변화율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이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야. 이렇게만 쓰면, 그치? 근데 그거에다 리미트 달면 뭐가 된다고요? 한 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변화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싶으면 이와 같이 식을 쓰면 되는 거야. 즉, 뭐 하면 된다는 거야?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평균 변화율을 리미트 극한값으로 보내는 걸 우리가 미분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게 100% 항상은 아니야. 뭐 뾰족점이 있으면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건 나중에 할 거고요. 결국에 그냥 단순해서 일반화는 이렇게 된다. 알겠죠? 일반화는 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의 근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몇 개입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2개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아? 중분 때는 한 개 아닌가요? 그치? 그러니까 좀 더 배우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알겠죠? 어쨌든 간에 극한,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붙이면은 순간 변화율이 된다. 순간 변화율은 주로 미분계수로 수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분계수. 그걸 바로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넓이 구해서 변화율 보면 넓이의 변화율, 미분하면. 그 다음에 부피 구해가지고 프라임,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게 뭘 나타내는지 봅시다. 이렇게 보면. 자, 어떤 도형의 시각 t에서의 길이는 이와 같이 됩니다. 라고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 후에는 길이가 얼마다? 길이가 얼마야? 윤선아, 1초 후에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그래서 사란 얘기죠. 그죠? 2초 후에는 길이가 얼마나? 그럼 이 대입해가지고 길이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야? 순간적으로 그 시간대 변화율이 얼마냐를 알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면은 그 이 L에서의 식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L'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형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이에서의 한 점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려고 하면은 프라임하고 2를 어떻게 하면 된다? 대입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를 대입했더니 그래서 2에서의 도형의 길이의 변화율은 17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17이라는 숫자가 뭘 나타내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단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17이 여기 아무런 단위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위가 미터 퍼 세트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야? 초당 이 정도의 변화율을 보인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거 초당 뭐 1초가 만약에 이 변화율로 1초가 흐르면 17m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라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걸 초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순간적으로 변화율은 극단적인 작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7이라는 숫자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 알겠어? 그냥 변화율을 수치화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수치가 의미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야. 이 수치가 정확하게 유지가 된다면, 식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거기로부터 1초가 지났다면 이만큼 17의 증가분을 보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긴 해요. 자, 다음으로 할게요. 그러면 154쪽이에요. 자,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갈 때 이랬습니다. 그죠? 매분 90m야. 매분 90m. 그러면 90m per 분이니까 미닛인데 뭐 이렇게 줄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보세요. 이거 같이. 자, 3m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65예요. 그죠? 여기서 있었으면 이렇게 나타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조금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나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흘러갈 텐데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이 사람의 그림자 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다리가 원래 여기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랩은 90m의 속도로 걸어간다 그랬으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90m per 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매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분을 t라고 하면 t분 후 t분 후에 이 사람은 90t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야. 이해돼? 만약에 t가 2분 후면은 총 180m를 갔다는 얘기고, 그죠? 3분이면은 270m를 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변화율이 90t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걸 채워놨어요 이렇게. 자, 다음을 구하시오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속도. 우리는 위치값을 알고 있는데, 그럼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이 머리끝까지 요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머리끝은 여기 있겠죠.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이해돼? 그 머리끝이 점점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머리끝은 요만큼의 위치의 변화를 보고 있어요. 그죠? 요만큼. 됐어요? 머리끝의 변화율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돌리다. 자, 그러면 보세요. 비율 따집니다. 3대 여기가 1.65야. 그럼 300대 165잖아. 약분할게요. 그러면 3, 5지 60대 535. 그럼 3으로 나누면 20대 11. 그지? 그럼 닮음의 비율이니까 20대 11이라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20대 이건 9겠네. 이해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11대 9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20대 10이라는 닮음의 비율은 20대 11이잖아. 맞아? 삼각형의 닮음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이게 11대 20이었으니까 11대 20이라고. 이해돼? 그럼 이건 11대 9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가 90T면은 여기 뭐라고 해야 돼? 110T라고 해야 돼. 이해돼요? 근데 그 둘의 합친 길이는 총 얼마야? 200T겠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 첫 번째는 뭘 물어봤어?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어. 머리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총 이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끝이 움직이는 위치는 200T가 돼요. 이게 위치야, 위치. 속도는 위치값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미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프라임 하게 되니까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분이므로 첫 번째 답은 200 미터 퍼 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그죠? 그림자 길이는 이 사람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림자는 이게 그림자가 아니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쓰면 그림자는 이렇게 생기잖아. 맞아? 그래서 그림자는 요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율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 B서부터 이 C까지는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110T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X가 110T겠죠. 변화율이니까 프라임 갖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110이 나오겠죠. 답은 110m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닮음까지 이용해가지고. 자, 다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실한 모양의 파문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땡 던지면 슝슝슝슝슝슝 이렇게 파문일 거 아니야, 그지? 자, 됐어요? 자, 이런 파문이 매초 20cm씩 늘어날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매초 20씩 늘어난대. 그러면은 t초 후에는 어떻게 늘어날까? 반지름이 t초 후에. t초 후에는 1초가 지나면 20이야. 2초 지나면 주희야? 1. 그러니까 넓어. 1초면 20, 2초면 40, 3초면 60. 그죠? 그러니까 t초 후에는 20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이 또 20t. 됐어요?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우선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이죠. 요거 20t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400에다가 파이 t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게 넓이 값인데 넓이에 뭘 구하라고? 변화율 구하라고. 그지? 그럼 넓이 값을 S라고 하면 그 S의 변화율은 S 프라임으로 나타낸다니까. 자, 그럼 이걸 프라임 하면 2 내려오니까 800 파이에 t가 되는 거죠. 근데 3초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t에다 뭘 집어넣어라? 3을 집어넣어라. 그 답은 3파 24니까 2400파이가 되겠죠. 2400파이. 됐습니까? 2400파이. 단위를 쓰자면 이거 단위 뭐야? 미터. 아니 센티미터구나. 센티미터. 네? 초당이죠? 네, 이렇게. 알겠습니까? 안 보셨고? 안 보셨구나. 2400 파이 센티미터 퍼 센트. 됐어요? 제곱 넓이니까 넓이니까 초당 2400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1초가 늘 때마다 1초가 지날 때마다
넓이가 계속 2480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순간 변화율이 쭉 유지가 되면. 자, 그러면 154쪽 끈 풀어보세요. 두 문제. 지금 풀어봅시다. 이거 풀리면 같이 하자. 오늘은 적분도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분을 막대기를 해야 돼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 머리 끝이라고 하는데요. 응? 왜 머리 끝이라고? 그림자의 머리끝이잖아. 그냥 머리끝이 아니라 머리 끝? 그림자의 머리끝. 그냥 사람의 머리끝이 아니야. 오늘은 여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4.8이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사람의 키가 한 이 정도 된다고 하자.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의 머리가 여기 있잖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머리끝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처음 머리끝이 여기였을까? 아니지. 이 사람이 여기 딱 붙어있다고 생각해봐. 머리끝이 그냥 여기였을 거 아니야. 바로 가로등 밑에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내려친다고 했을 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조금 가야 이게 앞으로 각도가 생기면서 이 머리끝이 생기지. 이해돼? 그러니까 머리끝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머리끝의 변화라고.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 알겠죠? 근데 그림자 길이 변화는 아니죠. 그림자 길이는 이것만 반영하자. 여기는 그림자라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 길이라고.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게 그림자 길이고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머리끝의 길이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머리끝의 위치.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자 길이의 위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닮은 비만 잘 구하면 돼. 닮은 비만. 자, 이거는 4.8이야. 근데 이거는 1.6이야. 그럼 몇 대 몇이겠어? 3대 그렇죠. 이게 3대 1이야. 3대 1이야. 그러면 이게 1대 3이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게 1대 3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요 길이는 얘 계속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사실상 1대 2를 나타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물론 선생님 그러면 1.6초 이쪽에 그려주지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얘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린 거야. 자, 그래서 1대 2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맵은 얼마로 걸어간다고? 70m의 속력으로 걸어간대. 맵 이번에. 그지? 그러면은 T분 후에는 요 사람이 걸어간 건 다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70m per 분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2대 1이니까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여기는 35. 그렇지. 그래서 이게 35m per 분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 머리 끝은 이거라고 했잖아. 총 얼마야? 105. 응, 그렇지. T를 안 붙였구나. T 붙여. T. 변화율. T. T. 그럼 머리 끝은 두 개를 더 해야 되니까 얼마야? 105T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거를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뭐 해야 돼? 위치. 그렇지. 미분해. 위치를 속도를 구하라고 위치를 미분해야 되니까. 107을 미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105T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105. 그렇지. 10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면 105가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선생님 요거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뭐예요? 이만큼은. 그 그림자.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35T인데 그거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뭐 해야 돼? 2분. 대시 미분해야죠. 그렇군. 근데 혹시 단위도 있어요? 단위 있죠? 뭔데? 미터 퍼 분이잖아. 일본에 미터고 분이고 미터 퍼 분. 그러니까 미터 퍼 미닛 이렇게 아니. 보통은 m 퍼 m이라고 쓰면 단위가 길이를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 분일 땐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단위입니다. 초당 이러면 미터 퍼나 s거든. 문자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요. 둘 다 미터 퍼 미터 아니 미닛이에요?
1번, 2번 둘 다? 1번, 2번? 2번은 단위가 미터가 아니잖아. 센티미터잖아. 아니 작은 2번. 작은 2번도 당연하지. 같은 문제니까. 143 모르겠어요? 다시 볼까요? 자, 가로 길이가 9고요. 세로 길이가 4입니다. 그죠? 이거 9고요. 이거 4예요. 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매초 0.2씩 늘어나고요.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0.2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는 더하기 0.3t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해됐습니까? 넓이를 두 개로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죠. 그러면 9 더하기 0.2t 더하기 4 더하기 0.3t예요. 자, 이게 넓이입니다. 넓이는 미분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정리할게요. 자, 정리하면 10분의 2에다가 10분의 3이니까 100분의 얼마야? 6인가? 이거는 10분의 8, 이거는 10분의 27. 8에 27은 얼마냐? 35? 더하기 36 이렇게 되죠. 근데 뭐 구하래? 견화율 구하래잖아. 그럼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미분해야 돼. 그럼 2가 내려가고 100분의 12t 더하기 10분의 35가 되죠. 그죠? 자, 위치 이제 어디에서 이런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찾아갑시다. 여기 보면 직사각형이 뭐가 되는 순간?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이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되지?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니까 9 더하기 0.2t가 4 더하기 0.3t랑 똑같은 순간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넘기니까 0.1t가 5가 나와요. t는 50이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 50을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해요. 사실 이거 여기 라인이 중요해. 이 라인이 진짜 좀 잘 나와. 아니 물론 이 라인이 그냥 두 개 다 지우자. 이 라인보다 속도가 더 들어갑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죠?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야? 아니, 이 정도 반복하면 알만하지 않아? 그냥 뭐 단순하잖아. 넓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따라한 다음에 넓이를 식으로 세우면 그걸 미분하면 뭐라고 한다?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한다. 넓이의 변화율. 이거 뭐 순간 넓이의 변화율이잖아. 이걸 미분하면 순간 넓이의 변화율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어떤 시간이 얼마일 때 그런 얘기가 등장하지. 근데 구체적이진 않잖아. 예를 들어 3초 후에 이렇게 하면 고마운 문제지만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는 그거를 좀 돌려서 얘기한 거야. 어떻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이라고. 그죠? 그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가로 세로 길이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걸 통해서 내가 t를 알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소정아, 이해 잘 됩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갑시다. 자, 다음 155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3시 10분까지지? 그러면 이제 시간 배분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넓이 했으면 사실 부피도 크게 10만 좀 달라질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겠죠. 대신에 부피 공식을 잘 알아야죠.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분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커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2인데 몇 초 1만큼 커진대. 그러면 반지름은 처음에 2였는데 몇 초 1이니까
t만큼 커지겠네. 1초 후에는 3이 되고 2초 후에는 4가 되고 3초 후에는 5가 되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죠? 다시 반지름이가 2입니다. 근데 몇 초 1만큼씩 커진대. 그럼 t초 후에는 t만큼씩 커지겠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t초 후 t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를 미지수로 설정을 했어.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다는 거는 호주야 몇 초 후를 나타내는 걸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t가 4일 때 이제 다음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건널비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 모양을 유지하니까 잘 알아야지. 자, 적으세요. 여러분들 다 다시 또 막 기억 안 나고 암기가 안 되고 또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나와요. 구의 건널비, 구의 부피는 부피는 뭐라고요? 5. 이야! 정확해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에요. 건널비는요? 좋습니다. 4파이 R 제곱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적으면서 까먹지 말자. 이렇게 둡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갑시다. 자, 건널비의 변화율이죠? 그럼 반지름 대신 R 자리에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4파이에 가르치고 2 플러스 t인데 t 플러스 2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넓이가 s. 또 정리하면 t제 4 파이에 가르치고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입니다. 이걸 뭐 하면? 미분하면 변화율이야. 그죠? 그러니까 미분할게요. 4파이는 숫자입니다. 미분의 영향을 안 받아요. 여기만 미분하면 되겠네. 2t 플러스 4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를 대입한다? 4를 대입한다. 끝! 됐어요? 알겠죠? 자,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부피 변화율 좀 잘 봐야 돼요. 왜냐면 3차 미분인데 얘는 좀 더 전개하면 불편한데 여러분들 전개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 시계 미분 해가지고 잠깐 했었으니까 기억나는 사람은 듣고요.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그냥 전개한 다음에 하세요. 아니면 식을 적어줄게요. 다시. 자, 부피입니다. 볼륨 V라고 하고 V야 V. 붙여주는 거예요. V. 자, 그러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는 여기가 이거잖아. fx의 n제곱이잖아.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적어놓으세요. 자, y 프라임은 n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치고 fx n-1제곱 이렇게 되고요. 까먹었는데 곱하기 f 프라임 x 이거 한 번 더 들어와요. 적어놓으세요. 미분 n제곱 식의 n제곱 형태의 미분입니다. 여기가 1차식이니까 사실 얘가 의미가 없거든? 그냥 1이라서. 근데 여기가 만약에 2거나 3이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적고 기억하세요. 이거 전개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식이 자체가 뭐 4차식이었거나 이러면은 세제곱이에요? 아니 이거 n제곱이야. n일 때 n이 그냥 내려오고 n-1 이거는 미분법이잖아. 그대로잖아. 근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것을 곱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거. 이 내부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것을 곱해줘야 동등한 결과가 나와요. 처음에 얘기했어요. 미분할 때. 맨 처음으로 미분할 때 돌아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도함수의 첫 번째 도함수 배우는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 찾아줄까? 도함수가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 있네. 여기에서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짜잔. 여기 별표돼 있네. 페이지 7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됐죠? 75페이지 맨 위에 보고 다시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미분법. 자, 그러면 이제 V 프라임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3분의 4파인 숫자이기 때문에 미분하는 영향을 안 받는다. 그대로 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내려오죠. 그러면 3이 내려오니까 곱하기 3 내려오고요. 가로치고 t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곱하기 뭐라고요? 이거 미분이라고. 그럼 사실 여기까지 중괄호 치고 곱하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미분하면 뭐가 돼? 여기서 1이 되잖아. 영향을 못 받아.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적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 얼마냐?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4를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4를 대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4를 대입하면은 4파이가 되고 약분되니까 4 대입하니까 6의 제곱이니까 그럼 36 곱하기 4가요? 36, 64 6이 12, 144네? 144파이 나오겠네. 그래서 부피의 변화율이었으니까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될 거고 변화율이죠? 아까 총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본인이 요거 곱의 미분법 자신이 이거 식의 미분법 자신이 없으면 전개해가지고 그냥 해라. 전개해서. 어쨌든 이렇습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살짝 풀고 넘어갈까? 설명 아니다. 넘어갑시다 그냥. 이거 이따 풀어보세요. 부피는. 자 다음으로 갑시다. 페이지 160쪽입니다. 자, 이제는 부정적분의 뜻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냐면 왜 부정적분이라는 얘기가 들었냐면은 적분은 이제 여기에서 배우는 적분은 일단은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분했던 거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fx가 2x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되다가 하자. 자 미분해 볼까? 했어요. 미분.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거꾸로 돌아가자는 거야. 이렇게 왔으면은 거꾸로 돌아가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오는 거를 미분이라고 얘기했다면 거꾸로 돌아가는 걸 이제 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적분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왜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거꾸로 돌아갈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 지워보자. 원래 있으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1차잖아. 그치? 미분에서 1차라면 돌아갔을 때 몇 차가 돼? 2차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2차가 되겠지. 그러면 x제곱 이렇게 될까요? 이해돼요? 그럼 원래는 이 2가 내려와서 여기 곱해졌잖아. 그럼 사실 이 숫자는 2로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죠. 이 생기를 이 숫자로 나누면 돼. 얘를. 그치?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또 마찬가지죠. 여기도 x가 생기겠죠. 그죠? 1로 나누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맞아. 상수항을 모르게 됐어. 갑자기. 돌아갔는데. 아까는 분명 숫자가 있었는데 이 숫자가 그냥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라 그러면 숫자를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못 정합니다. 부정이 생기는 거야. 부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부정적분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사실상 뭐 그렇게 해서 부정적분이라 적분 상수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정적분으로 가면은 범위를 정해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쓸 때 위아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범위에 대한 정해짐. 그래서 그걸 이제 정적분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부정적분이 된다. 범위를 정해놓지도 않았지만 얘가 돌아갈 때 상수항이 정해지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구하는 거를 부정적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함수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도함수가 됐죠. 이제 봐봐. 여기는 이제 프라임이라고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한 거야?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쓰잖아. 미분에서 그냥 fx가 나왔다면 거꾸로 돌아가는 적분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거라는 거지. 우리가 프라임도 이미 썼고 써버렸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f자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라지 f로 쓰면 이제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를 뭐 했다? 적분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라지 f가 스몰 f가 됐다는 거 마찬가지로 미분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라지 f 프라임 x가 fx가 될 때 이 라지 fx를 바로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있었던 형태의 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부정적분을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내는데 이제 앞으로 이걸 읽을 때 인티그랄 또는 인테그랄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랄 fx dx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이에요. 자,
랄 이렇게요. 인티그럴 뭐 이렇게 본인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선생님 배울 때는 인테그럴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테그럴. 그래서 인테그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인테그럴 fx dx 이거 같이 나타내고요. 자, fx의 부정적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하면 다음 부정적 부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자, 어떤 fx가 있었어. 그죠? 그거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바로 fx라는 돌아온다는데 상수항이 생기는데 이 상수항을 못 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상수항을 미수로 놓고 이 라지스를 바로 적분상수라고 씁니다. 그럼 얘는 뭐야? 항상 그냥 큰 C로 이렇게 등장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x를 적분 변수라고 부르고요. 함수를 이제 피적분 함수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단어는 엄청나게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행동하는 거, 이와 같이 해서 구하는 거 이걸 바로 즉 미분의 역연산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거를 바로 적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적분의 기호는 인티그럴을 쓰더라 이걸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티그럴 fx dx 쓰면 아 이게 적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해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따라라라라 문제 갑시다. 다 얘기했으니까. 자, 이제 여기 보세요. 161조 요거 하고 가자. 이건 알아야 되니까. 자,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가로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가로를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먼저 하고? 주희야? 이거 뭐 했다는 거야? fx, 그렇지. 적분했다는 거야. 적분하고, 그죠? 적분하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문자 표현했지. dx분의 dy, 또 dx분의 d 했어요. 적분 후 뭐 한다? 소정 뭐 한다? 미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적분 후 미분하면 이 형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결과가 미분이었으니까 상수항은 없어도 된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그대로 나와.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얘는 뭐? 우선 뭐부터 하고? 그렇지. 미분 후 나중에 이걸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인티그럴 하는 거야. 그러면은 미분 후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후에 하는 게 적분이잖아. 맞아? 그럼 항상 뭐가 생겨야 돼? 적분상수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야? 얘가 적분상수씨를 꼭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정리되는 건 뭐야? 결국에 마지막 행동에 부정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생기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딱 그거 하나야 그냥. 내가 계산하는 끝이 적분이야. 그러면 적분상수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시 내가 마지막에 계산할 게 뭐라고? 적분이냐. 그러면 적분상수가 생기더라. 알겠어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에요. 자, 등식을 만족하는, 봐봐. 결국에는 이 식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적분했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적분해서 이렇게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분해서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놈의 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죠? 그래야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적분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니까 사실 문제 풀기는 편해. 그치? 여러분 풀어볼까? 미분해볼까? ECS.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미분했잖아. 미분 익숙하잖아. 그치? 그럼 이 식의 거고 이 식이랑 똑같아야 돼. 그죠? 3B 제곱 뭐야? 3B X 제곱. X 어디 갔니? 이렇게. 그럼 이거 비교만 하면 되니까 B는 2. 그러면 C는? C는 3. A는 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11이겠죠. 맞습니까? 미분이고. 근데 우리가 미분이 아니라 적분이 이제 앞으로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적분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있는 숫자를 제곱이잖아. 그러면 2차는 몇 차가 된다고? 커져야 되니까 3차가 된다고. 적분의 입장에서는 3차가 되고요. 이 숫자로 얘를 나누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3분의 6. 이해됐습니까? 됐죠?
연습해야 돼. 결국 해야 될 거야 이거. 그래서 연습하는 거야. 효자 따라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 x는 뭐가 되고? x 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 현주야! 너야! 뭐라고 써야 돼 여기? 그러니까 2분의 6이라고 표현되죠. 3 좋아요. 더하기 1차는 어차피 못 건든다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적분상수식.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비교해도 되죠. 그럼 이거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b는 2. 이거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 c는 3. a잖아. a는 6.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적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제. 알겠습니까? 알겠죠? 적분하는 연습을 해야 돼. 해야 돼. 효주야 그래도 수투가 더 할만하지 않아? 열심히 잘해두세요. 나중에 지금 잘해두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는 까먹겠지만 다음 배울 때 훨씬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훨씬 빠르게 배워서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시험 문제들, 더 나올 것 같은 문제들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자고 하는 선행인데, 알겠죠? 대충 듣다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지? 저 표정은. 주의 알겠지? 자 갑시다. 자 그럼 여기는 x-1에다가 요거를 곱해서 뭐 했다는 거야? 적분했다는 거야. 그죠? 인테그럴 x-1에 fx dx니까. 자 그럼 얘를 미분해서 가도 좋고요. 얘를 적분해서 가도 좋습니다. 근데 fx의 식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적분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 이번에는 뭐 하자? 얘를 미분하자. 이런 얘기가 가는 거지.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얘를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 자 3x제곱 마이너스 4x 됐습니까? 이게 뭐랑 똑같다? x-1에 fx랑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맞아? 그럼 fx는 결국 여기를 인수분해한 결과와 똑같겠네? x-1이니까 여기 3x 남고요. 마이너스 1. 이해됐어요? 여기 바로 뭐라는 거야? fx라는 여기까지. 효자 따라왔니? 응. 그럼 fx가 이거니까 더하시고 끝이네. 여기 답이네. fx는 어디 갔어? 3x-1. 자,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 그렇게 돼 있고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미분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요거 미분합시다.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더하기 3x가 되고 더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뭐야? 역시나 마찬가지로 2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fx입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인수분해한 결과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2x 쓰고는 마이너스 x라고 써야겠죠? 자,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거야? fx라는 거지.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적분의 시작 한번 해봐야지. 이거 풀어보세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적분으로 풀라는 말이에요? 아니 적분해도 되고 이거 미분해도 되고 가능하면 이거 적분해봐. 적분. 이거 적분하려고 해보라고. 이 문제에서는 148번에서는 위에 거 적분 앞에 거 적분하려고 한번 해보라고. 어차피 적분하는 문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 미분해서 비교도 해보고. 종이만 오답선들만 안 했죠? 나머지 다 있지? 그렇군요.
친구들 아닌 사람들 볼 거야. 그죠? 뭐 도와줘? 질문이 사람! 148번에 응. 접근을 해서 적분해서? 적분해서 해볼까? 자, 그럼 적분하면 키우라고, 그죠? 세제곱이니까 4제곱 먼저 쓰고. 됐습니까? 키웠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숫자로 다시 나눠줘야죠? 이해되세요? 자, 키우라고,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해줘야 돼? 3분의 이 숫자로 나누라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키우라고, 다시. 키웠으면 나누라고, 이 숫자로.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x는 그냥 어차피 1차니까 x 이렇게 하면 1이니까 1은 뭐 나누나 마나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적분하고 시. 짠, 저거 적분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해볼 수 있겠어요? 위치가 이거야. 이 지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다. 지수로 그대로 나오는 거다. 커지면 분모가 되더라. 앞에 개수. 49번에. 49번에 미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fx가 식이 안 나기 때문에 적분은 힘들고. 물론 이제 선생님, 저는 여기를 어차피 얘가 3차니까 요 식에 있는 식은 2차일 거예요. 그러니까 2차니까 ax 플러스 b라 놓고 요걸 전개한 후에 적분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훌륭한 거죠. 근데 불편하다. 적분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두 개나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일단 2개 하고 이동하도록 합시다. 자, 165쪽으로 할게요. 문제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서 정리해야 되니까. 자, 두 다음 fx, gx가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미분해가지고 3이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마찬가지로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0은 1이고요. fx에. 그 다음에 gx, g의 0은 마이너스 1에. 그러면은 f2랑 g의 4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미분해가지고 3이다 이런 얘기는 다시 한번 적분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즉 fx, g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적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테그랄 dx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적분했다라고 하고요. 적분하면 3을 가지고 적분하는 거니까 3x가 될 거고 적분상수 c가 생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 뭐 적분상수를 2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뒤에 하나 더. 그러니까 넘버링을 붙일게요. C1이라고 할게. 자, 그럼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적분하게 되면 fx 마이너스 gx가 될 거고요. 자, 적분하니까 차수가 커지게 되죠. x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x제곱이 되면 이걸로 나누라고. 그죠? 2분의 4니까 2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더하기 4x 이렇게 되죠. 1차는 1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치? 적분상수가 생길 겁니다. C2라고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C1과 C2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구하라고 장치를 문제가 해놨겠지. 그래서 어떤 장치를 해놓는 거야? 이와 같이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0을 대입해줘야겠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x에다가 각각 0을 대입할 겁니다. 자, x에다 0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0 대입하면 이건 1이고 이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C1 됐나요? 0 대입하니까. 자, 여기에다 0 대입할 겁니다. 그럼 이건 1이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2니까 3이 되죠. 그럼 3은 0 대입하니까 C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C1, C2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C1, C2가 나오게 되면은 하필은 또 G, F2랑 G4에 다른 숫자를 넣으래. 그럼 각각 구하라는 얘기잖아. 불변 줄 건데. 자, 일단 지우고 우리가 한 번 더 쓰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얘는 3이야. 이렇게. 자, 그럼 fx, gx 구할 수 있죠. 두 식을 뭐 하면? 더하면 fx가 나와요. 짜잔. 자, 두 식을 더해주면 컷 사라지게 되고요. 2fx가 더했으니까 2x제곱
더했으니까 더하기 7x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f2 값을 구하려면 이걸 2를 대입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네. 그치? 아니면 쌤이 fx를 구하고 해도 돼요? 해도 되죠? x제곱 더하기 2분의 7x 1. 그러면 f의 2는 2를 대입하니까 4 더하기 2를 대입하니까 7 이렇게 나오나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gx 구하려면 이 두 시계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죠. 빼기 할 겁니다. 자, 빼기 하면은 2gx가 되고요. 자, 빼기 했으니까 밑에가 빼기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니까 마이너스 x 빼기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gx라고 하는 것도 2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루어진 거에서 뭘 구하라? 4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4를 대입하니까 f의 4는 아니 g의 4지. g의 4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다음 마이너스 8인가요? 그래서 이와 같이 풀 수 있다.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8 됐죠? 된 거 맞아? 다시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사실 점수 주려고 되는 문제가 이 정도야. 이게 점수 주려고 되는 문제니까 연습해 보세요. 아니 그냥 정리하면은 단순해요. 그치? 이거 다시 한번 적분해가지고 구하고 적분 상수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치? 적분 상수를 구하라고 장치를 해놓은 거고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연립방정식 문제잖아. 연립방정식으로 fx, gx 찾자 끝이야. 알겠죠? 정리해보면 그거야. 알겠지? 적분한 후에 적분 상수가 생기는데 상수를 숫자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면은 연립방정식 문제가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두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죠? 선생님 산수만 열심히 했을 뿐이잖아 지금. 끝? 아 망했다. 끝. 이 전거 설명 안 하고 여기 설명했네. 끝. 아이씨. 백리스 4쪽으로 갈게요. 아니 어쩐지 뭐지? 이거부터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백리스 4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지? 아니 왜 아무도 백리스 4쪽 안 했는데요? 라고 안 해줬니? 아니 사람들 보게 어이가 없네. 뭐지? 분명히 한 장이었는데 뒤에 다른 단원이 나오길래. 자, 그럴 수 있죠.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적분 후 미분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뭐 했어? 미분했죠? 그럼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F 이게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알겠습니까? 적분 후 미분은 그대로야. 알겠죠? 상수가 안 생긴다고. 근데 미분 후 적분은 뭐가 생긴다고? 상수가 생긴다고. 적분 상수가. 알겠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fx는 5로다. x로 나누니까 5x-입니다.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답은 8.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fx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봤더니 미분 후 적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올 것 같지만 마지막에 적분으로 끝났으니까 적분 상수가 생겨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바로 fx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효주야 듣고 있니? 이걸 구하라고 장치를 해놓는다니까? 그치? 장치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잖아. 0을 대입하면 1이라 그랬으니까 적분 상수가 1이라는 얘기죠. fx 구하시오 끝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되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마저 풀고요. 고생 많았어요. 화이팅! 자, 기분 나세요. 아이, 초연이가 나름 분위기 매력하나 보네. 초연이 없다고 얘들 다 기분이 쪽쪽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은